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지온입니다. 자, 메지온이 얼마 전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었죠. 서프라이즈한 결과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상한가에 안착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에 현재로서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메지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3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메지온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고 현재는 13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러면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권에서 지어야 되느냐, 이제는 추가 매수하지 않을 거냐 한다면 아니에요. 저는 임상 결과 발표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3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만 한 달에 3화일처럼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삼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됐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물론 저는 중간 결과 발표되기 전에도 메지온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었지만 이번에 중간 결과 발표된 것을 보면서 데이터들을 제가 싹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임상에 실패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이제는 임상에 실패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요. 이번에 중간 결과 발표를 할 때 표준 편차가 2.49가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가 4 이하로만 나오더라도 P밸류 0.1 이하는 거의 확실시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2.49가 나왔다는 것은 데이터 변동성이 매우 크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노이즈라고 할 게 이제는 별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작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슈퍼폰을 하자던가 혹은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약효가 별로 듣지 않은 환자들이 많이 껴있을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임상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나머지 몇몇 환자들이 여기에 임상 결과가 안 좋은 쪽에 있다면은 표준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워지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지워지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여기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약효가 있다고 한다면 표준 편차가 낮기 때문에 노이즈라던가 혹은 돌연변이성 이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유약극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지온에 유대나피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이제 운동 능력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몸에 대한 컨디션 같은 것들이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병에 대한 진척도가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지온의 유대나필이 조금의 효과만 보이더라도 아니면 그냥 악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늦출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유약군 간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유약군 같은 경우는 유대나필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몸에 대한 악화가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데 메지온을 투약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유지되더라도 임상은 성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임상은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약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슈퍼폰드 환자군이 이미 제어가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도 4 이하만 나와도 만족했었는데 2.49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약군 쪽에서 그러니까 유대나피를 투약하지 않는 쪽에서 몸이 굉장히 악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줄이기만 하더라도 임상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임상을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인데 일단 라이센스 아웃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메지온의 유대나필이 고스란히 벌어질 수 있는 수익성을 봤을 때에는 일단 추정 환자 수가 미국에서만 25,000명입니다. 메지온의 유대나필의 타겟층이 25,000명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소아까지 이제 12세 이하까지 이제 임상을 넓혀서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폭의 그런 환자 수가 이제 일단은 생기겠지만 임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만 25,000명,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수만 명에 달하는 그런 환자 수를 가지고 있는 희귀 소아병 혹은 희귀 질환이라는 것인데 여기서에 대한 그런 보수적으로 미국 내에서 혹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확장성을 보이게 된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보는 것입니다. 일단
임상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출시가 될 텐데 이때는 이제 매출액이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임상이 통과가 되고 상용화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랄까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미 30개 이상의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매우 빠르게 시장에 이런 약들이 이제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메지온의 뉴다라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독점이죠. 현재 출시된 약도 없고 그리고 출시될 약도 없습니다. 임상을 하고 있는 약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희귀 질환을 안고 있는 폰타나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혐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임상에 통과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30개 이상의 병원에서 빠르게 납품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냥 다른 약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참고로 이거 원래 적자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임상 첫 해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매주 흑자 처리를 한 것이 이제 PRV라고 해서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냐면 소아 희귀병 혹은 희귀병 질환에서 임상에 성공을 하고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내놓은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FDA 측에서 PRV를 줍니다. PRV는 임상 우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진행하기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이제 FDA 측에 이제 납품을 이제 내게 될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면은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기간을 약 6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낮추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제 빅파마 특히나 이제 블록버스터과 신약을 이제 임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출시가 얼마나 빠르냐에 대해서 경쟁사들과의 그런 시장에 대한 장악 속도도 늦출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제 임상을 끝내고 상용화 시킴으로써 빠르게 임상이 끝나고 빠르게 상용화 시키는 그 6개월, 4개월 정도 6개월에서 최소 조 단위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PRV의 구입을 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에 대한 그런 임상이 통과한 이제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판매 수익이 1,500억 정도 잡혔기 때문에 약 500억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략 2031년 피크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3조 이상의 그런 실적이 가능해진다라고 현재 그런 다른 기업들의 그런 다른 기업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이 정도의 그런 효과는 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보시면 메지온 같은 경우는 현재 약 2.7조 원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워낙에 소외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지온이라던가 유다나필이 약효가 없다거나 혹은 이제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거나 이런 식의 노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임상 3상에서 한번 임상 실패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간 자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한번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 들어서 중간 결과에 대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대략 2배 이상 정도로 오르고 있는 것이지 사실 다른 기업들 같았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져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뭐 대표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상 상상인데 뭐 다른 쪽 그러니까 아예 처음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이었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벗겨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메지온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중간 결과 발표된 이후에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급등했다가 쭉 조정을 보이고 지지라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폰타나 수술, 폰타 환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심장이라고 한다면 심장에서 이제 심방 2개 그리고 심실 2개에서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하죠. 여기서 심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천적인 심장 기항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희귀 케이스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치료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한번 하고 청소년 때 수술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통해서만 연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수술은 이제 그때 목숨을 살리는 정도의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고 아예 병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식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소년기 때 큰 위기에 봉착하겠죠.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 몸이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는데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40살 전에 몸이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간과 폐가 망가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지온이 이제 임상상하고 유전화필이 일단 글로벌적으로는 유일한 그런 희망이라는 것이고, 경쟁 약물이 아예 전무하고요. 심지어 임상을 하고 있는 약물조차 없습니다. 임상에 통과가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독점을 오랜 기간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약이 세상에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납품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그런 장악을 아주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CRO 기업이라고 해서 임상을 대신해주는 기업, 전 세계 1등 기업의 IQV에서 모든 임상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임상상의 첫 번째 임상 실패했을 때에는 메지온이 직접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의 그 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임상상에 통과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다른 기업에게 이제 이전을 시킴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중간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워낙에 좋죠. 전 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 임상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FDA 측에서 메지온이 처음에 임상 실패하고 난 다음에 FDA 측에서 먼저 P-밸류가 0.05 이하가 아니라 0.1 이하만 되더라도 성공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지온이 임상을 실패했을 때가 P-밸류가 0.09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0.1 이하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난번처럼 임상을 매우 어처구니 없이 좀 허접하게 하더라도 데이터만 본다면 임상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키베 측에서 전 세계 1등의 임상 CRO 수탁 기업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표준 편차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 혹은 유약군의 데이터를 본다면 상당히 그런 P-밸류 같은 경우에는 0.1 이하가 아니라 0.05 이하가 나올 걸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당장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30% 정도의 그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요. 임상 성공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70%에서 80% 정도의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표에서 결국 70%에서 아주 보수로 봤을 때도 50% 정도는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이 끝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임상 성공을 확인하고 나서, 혹은 임상 성공 직전에, 결과 발표 직전에 몸값이 가장 높을 때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쯤, 올해 하반기 말쯤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대감에 충분히 낄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임상 결과를 보지 않고 기대감만 먹고 빠지는 전략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메지온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고 있다거나 약효에 대한 그런 성분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약이 세상에 나왔을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 전에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상의 성공 가능성과 임상이 성공했을 때 업사이드,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를 본다면 주가, 시가총액에 대한 업사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각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쁨 더게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곳이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지온에 대한 분석이었고, 임상 성공 가능성과 성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요성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